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명진 변호사 채널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 오랜만에 드라마 리뷰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종영된 드라마이긴 합니다만 닥터 차정숙이라는 JTBC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사실은 그걸 본방으로 보지는 못했고 최근에 좀 몰아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사법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전문 분야인 가사법 관련한 쟁점이 드라마 곳곳에 좀 등장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차정숙 선생님의 인생 관련한 이야기, 좀 차정숙 선생님의 이혼이나 이런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뒤늦게나마 드라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등장인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나 뭐 등등 이런 존칭이나 호칭은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차정숙의 이혼 얘기, 여러분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드라마에서는 결론적으로 차정숙이 그 남편인 서인호와 그냥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평범하게 잘 또 평화롭게 잘 해결이 된 걸로 보이고, 또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돼서 이제 의사 활동도 좀 활발히 하고 이런 걸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결말이다 이렇게 수긍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차정숙이 너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극 중에서도 이제 서인호는 이혼을 하기 싫어했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협의 이혼을 해주게 됐었는데, 만약에 차정숙은 계속 이혼하고 싶은데 서인호가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차정숙은 결국에는 소송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 이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혼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은 이혼이 가능한가 이 쟁점입니다. 차정숙이 이제 이혼을 하겠다 결심만 한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서인호가 외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법 840조에 보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당연히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고, 서인호는 지금 자신의 대학 동창인 이 명세빈 배우님으로 나오는 이제 그 최승희와 연애를 계속하고 이제 관계를 계속 이어오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둘 사이에는 혼외자 쟁점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서 외도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보면 혼외자인 셈이죠. 그래서 지금도 외도를 이어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차정숙은 당연히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쟁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네, 당연히 위자료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서인호의 외도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법원에 차정숙이 서인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차정숙과 서인호의 자녀들이 일단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걸로 나오는데, 아들은 차정숙이랑 같이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장성했고, 그리고 이제 딸은 아직 고3인가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미대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그 서인호 자신의 아버지의 혼외자와 같은 학원에 다니는 걸로 이제 나오기도 하죠. 조금 자극적인 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육자나 친권자 결정에 대한 쟁점은 딸에 대해서가 될 건데, 결국에는 딸도 몇 달 뒤면 성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성년이 된 것도 나오는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딸도 성년이 된 이후에 이혼이라면 친권, 양육권 이런 부분은 좀 쟁점이 아니게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쟁점, 뭐니 해도 재산분할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건물을 매입하는데 며느리도 몰래 이제 며느리 명의를 써서 김포 건물을 매입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정숙 선생님도 그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뭐 대출 한번 받아보려고 하다가 당신 명의에 이제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런 걸 듣고 이제 그때 알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 명의신탁에 해당하는가 뭐 이런 쟁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의신탁이 뭐냐면은 내가 실질적인 주인이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여러분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법이 탄생하면서 명의신탁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예외는 있어요. 부부끼리 명의신탁하는 거, 그리고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 이렇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기 건물을 며느리 명의로 해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뭐 형사처벌이나 이런 쟁점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이혼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재산 분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살림을 꾸려왔던 그 살림집, 그것도 이제 재산 분할을 차정숙 선생님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얼마나 차정숙 선생님한테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혼인 기간이 한 20 몇 년, 한 30년 정도 된 걸로 나오죠. 왜냐면 큰아들이 벌써 장성해가지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혼인 기간은 그 정도로 길고, 그리고 차정숙 선생님이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일을 한 거는 아닌데 가정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잘 꾸려왔죠. 그래서 시어머니도 봉양 잘하고 뭐 집에서 요리도 잘해주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재산 분할 비율을 따질 때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야 되는데요. 이때는 사실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잠깐 언급하기는 하는데, 그 살고 있는 집이 그래도 좋은 되게 단독주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다 뭐 이런 대사가 잠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인호의 특유재산이 될 수는 있어요. 서인호가 물려받은 재산이니까. 왜냐면 서인호가 우리 차정숙 그 부인하고 같이 형성한 재산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유재산도 분할이 됩니다. 제가 특유재산도 분할이 되나요? 라는 거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유재산의 분할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유재산도 분할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차정숙 선생님의 대리인이라면 50% 재산 분할을 시도를 할 거고요. 이 정도 차정숙 선생님 분할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재산 분할 말고 또 여기 하나 쟁점이 이 드라마에 있는데, 혼외자에 대한 쟁점이 있어요. 혼외자는 서인호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지가 뭐냐면요, 내 생물학적 자식이 지금 현재 내 법률적으로는 자식이 아니에요. 그럴 때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법률적으로 얘가 내 친자다라고 인정하는 걸 인지라고 하고요. 서인호가 자기 딸을 인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딸이 아버지에게 나를 인지해라 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딸이 그때 미성년자라면 딸의 법정 대리인이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쟁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이혼이 가능한가? 두 번째,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재산 분할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외자 인지 문제까지 한번 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 엄정화 배우님이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역시 변치 않는 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드라마 보는 내내 정말 즐거웠고요. 이런 좋은 드라마, 재미있는 드라마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서 볼 때마다 이런 가사법 관련한 쟁점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